매일 꺼져가는 생명의 줄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줄을 다시 튼튼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상 가장 귀한 선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매우 특별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바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죠. 합창단은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과 누군가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 새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합창단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 실력보다 노래 안에 싣는 진심이죠.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 기쁨, 아픔, 자신의 그러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정들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허전하고 우울했던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어 좋습니다. 합창단에 오면 같은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서로 위로하고 힐링도 되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과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임에서 이렇게라도 하늘로 간 내 가족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그 수혜자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또 다른 생명이지만 내 자식의 심장이고 간이고 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숨을 쉬는구나. 그게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정은희 씨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병원에 가십니까? 3번이요. 어떻게 갈 때마다 어떻게 피곤을 많이 느끼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식은땀이 막 나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뒷골이 너무 아프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우 어지러워. 안녕하세요. 20년째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정은희 씨에게 삶의 희망은 오로지 신장이식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너무 먼 곳에 있죠. 선생님, 긍정적이라 웃으면서 살고 그러면서도 나 혼자서는 막 자다가도 불안하고, 자다가도 불안하고 막 꿈에 죽는 것도 막 꾸기도 하고. 이제 투석 다니시는 거 보면서도 저희도 항상 안타깝죠. 제발 그러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사실 내사자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건강 관리하시는 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쩜 옆에 환자가 죽었어, 뭐 폐렴 걸려서 죽었어, 아니면은 그냥 뭐 그래서 또 입원했어, 뭐 중환자실 갔어,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이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냥 안 느끼던데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어. 어느 정도에 받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 가지고 그다음에 혈액형별로 보자면 O형이 좀 더 이제 대기 기간이 좀 긴 편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내사자분이 발생하시거나 아니면 전국의 다른 쪽에 이제 발생하셨는데 조직형이 좀 잘 맞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지 계속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래요. 많이 걱정되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리는 건데 들어가. 3년 전 정식으로 신장이식 신청을 등록해 놓고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받는 신장 투석으로 버티는 수밖에요.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이어진 끈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식을 받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얼른 이식 받아가지고 가족과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병원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석실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뇌사로 인한 장기 기증자는 450명, 1%에 불과하죠. 왜 이처럼 장기 기증률이 낮을까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 500년 동안 그 조선 시대에서부터 쭉 뇌리에 박혀 있는 아이디어니까 그런 게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뇌사에 대한 개념이 좀 모자르죠. 잘 몰라요. 여태까지의 사망은 심장이 스톱하고 그 다음에 몸도 차지고 그것이 사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몸에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뇌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OECD 국가들 중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할 때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생전에 본인이 원했더라도 제1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막상 제1보호자가 동의해도 사돈의 8촌까지 나서서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1순위자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기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선순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이 동의를 해야 기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는 산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완만한 길을 걷는데도 금세 숨이 차오릅니다. 3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보통 사람처럼 완벽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제가 폐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폐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폐이식했지만 좀 기능이 약한 편이라서 운동을 통해서 좀 더 폐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 그는 폐섬유화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가 서서히 굳어 기능을 상실하는 병이죠. 숨이 너무 차서 1층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성악가인 그를 가장 괴롭히게 한 것은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폐섬유화증이 어떤 병이라는 것도 몰랐고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 한 3, 4년 생존 기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나오면서 이제 그때 밖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내 생명도 저렇게 눈처럼 이제 녹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티며 살다 거동조차 힘들어질 정도가 됐을 때 기적처럼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기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다음 수술하러 들어가면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갔는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입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하고 났어야 이제 나에게 어떤 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갔구나 이런 이제 감사의 느낌, 감동의 느낌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후 그는 기증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 홍보 활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도 합니다. 힘들어요. 아침 눈을 떴을 적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숨쉬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식자 가족들,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슬픔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참 많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요. 집에 들어와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정신적으로 운동 안 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위해 입원한 날부터 그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죠. 남들은 산책하듯이 등산하지만 난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걷듯이 산을 오른다. 일기장 안에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간 이름 모를 기증자를 향한 감사의 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하루하루는 선물로 주어진 날들이기 때문에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하루를 기록하고 남기고 싶어서 일기를 씁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들은 24시간 출동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 뇌사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코디네이터는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병원 소속 직원인 경우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죠.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코디네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뇌사 추정자의 가족을 만나 장기 기증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 보호자분 일단은 다 면담하시고 나셔가지고 저희 기증하시기로 하셨고 방금 전에 배우자분 서면 동의 받고 오늘부터 진행을 하시는 걸로 원하셔서 절차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내사조사 올해인지 오늘 중으로 해서 진행할 건데 1차 조사 하고 나서 교수님 앞으로 전가가 될 건데 지금 환자 매니지는 지금부터 좀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6시까지 근무니까 장기 기증을 허락받았지만 코디네이터의 심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을 이제 기증으로서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은 떠나보내야 되는 입장이시고 이제 수혜를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서 이제 마냥 기쁘다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장기 기증 절차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내일 수술이니까 수술방 준비도 미리 해야 돼가지고 식사 후에는 단체 문자를 원내에 알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벌써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정규에만 검사할 수 있는 주요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검사 오늘 안으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따 푸시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나갈 걸 미리 체열을 해놓을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놓고.
장기 기증 판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되는데 2차에 걸친 뇌사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검사는 일단은 뇌신경들 다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엄격하게 하고 자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뇌사조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신경외과 교수가 와서 뇌사가 합당한지 정밀한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검사를 시작하기 전 뇌사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뇌간 반사, 각막 반사 등 여러 반사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반응 없어요. 자발 호흡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뇌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1차 뇌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뇌사에 합당한 소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뇌사와 식물인간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식물인간은 몇 년 후 깨어날 수도 있지만 뇌사자는 깨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뇌사라고 판정을 했는데 깨어났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가끔 아주 드물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뇌사 판정 자체에서 어떤 그런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아주 정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더 엄격하게 뇌사 판정을 하고 있고, 때문에 뇌사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중 한 번은 반드시 신경과 교수가 뇌간 반사 검사를 실시하죠. 뇌파 검사 역시 2차례에 걸쳐 실시합니다. 이렇듯 엄격한 과정을 거친 후 환자가 더 이상 뇌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최종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이전까지 뇌사자의 생체 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뇌사자의 현재 장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식 수혜자들과의 일치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검사실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언제 뇌사자의 검사 의뢰가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뇌사자가 발생한 병원 측에서 보내온 혈액을 통해 조직 적합성, 항원 및 바이러스 감염 질환 여부 등을 검사하는데요. 검사 결과를 4시간 안에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장기이식에서 그 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그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공여자를 그러니까 그 선별하는 데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식을 해야지 가장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곳에선 뇌사자뿐만 아니라 이식 대기자들의 검체도 보관하고 있어서 이식받을 환자들과의 적합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검체를 받아서 크게 3가지 종류의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검사로는 기증자와 이식받을 환자의 조직 적합성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보는 백혈구 항원 검사, 즉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증자가 이식받을 환자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혈청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증자와 이식받을 대기자 여러 명, 보통 한 20명 전후에 대해 교차 시험을 합니다. 교차 시험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식 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의사와 법률팀 등으로 구성된 이곳에서 뇌사자의 모든 의학적 서류들을 검토하고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죠. 뇌사가 이렇게 확실하고요. 예를 들어서 뇌파 검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탄 뇌파라고 그래서 완전히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완전히 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되었고, 또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분들 전체의 그런 장기 기증 의사가 확실하게 서류상으로도 그 완료가 돼 있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렇게 적출 이런 또 장기 이식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뇌사자의 장기 적출 수술에 들어갑니다. 한 생명이 이 땅을 떠나며 이름 모를 다른 생명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남기고 갑니다. 그 엄숙하고 경건한 순간에 임하며 의료진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 그를 떠나보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떠나십니다.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길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뇌사자가 발생하고 장기 적출 수술이 이루어지기까지 1박 2일 동안 의료진 수십 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귀한 일을 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기증을 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이 조금 더 그 기증한 그런 삶을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오지 않을 손자를 기다립니다. 친구들과 집 근처로 놀러 나갔던 손자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될 줄은 몰랐죠. 미안해. 병원 측으로부터 장기 기증 권유를 받았을 때 할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손자를 그리 허망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장기 한 부분이라도 어디에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했습니다. 시간 있었어요. 이러면서 우리 24명에게 죽어간 그분들이 지금 나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정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명만 살려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뭐 7명이나 살렸으면 의인 아니겠어요. 장기 적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이식 수술을 진행할 병원들로부터 의료진들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기증이 많이 되면 될수록 받으시는 분들이 더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적출한 장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식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4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능이 죽어버리죠. 자연히 의료진의 마음과 발걸음이 다급해집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이식을 받아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적출해주신 의료진 분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이제 수술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다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밤새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인천의 병원에서 기증이 이루어진 장기들 중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식 수술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들 중 엄격하게 적합성을 가려 선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대기자들부터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죠. 30대 이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화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복수가 차고 몸이 노랗게 올라오는데 얼굴까지 이제 황달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하루 이틀 경과가 지나니까 이제 간 이식을 해야지 살 수가 있다. 환자는 운이 좋게도 간 이식 등록을 하고 빠른 기간 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죠. 검사 결과 이식 대상자 중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포기한 상태인데 생각보다 그 이제 이식해주는 분이 빨리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뭐 다시 인생은 뭐 밤부터 시작이라는데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가 싶어가지고 이식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걷고 하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네. 식사는? 밥도 지금 꾸준히 나오는 대로 다 먹고 있고. 아무튼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따라오십시오. 요 정도까지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아직 콩팥 기능이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정도까지 좋아지신 건 굉장히 경과가 좋은 거죠. 너무너무 경과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식 수술까지 받고 보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식해준 분을 위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술을 안 먹고 그냥 공부를 해서 그 이식해주신 분 삶까지 생각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혼자 산다 생각 안 하고 그분하고 같이 몸 안에 있으니까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사 가족, 기증자 가족분들이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면 그분들이 회복된 걸 보면 또 새로운 또 삶을 살게 된 걸 보면 뭐 나의 가족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 뿌려진 어떤 그런 나눠준 그런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를 아시게 되면 그게 좀 보람이 될 것 같고. 이은주 씨는 지난 18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심한 신부전증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죠. 투석 전에는 걸음도 잘 못 걷고 많이 힘들었어요. 누가 잡아줘야지 뭐 시장도 가고 했는데 투석하고서부터는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일하고 그냥 투석하고 일하고 투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1, 2년이면 그 하에는 엄청 고통스럽고 충격적인데 절망적이고. 그러다 한 달 전 기적처럼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천국이다. 우리 다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거 완전 천국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정말 기뻤죠. 엄청 기뻤고 이건 진짜 사람이 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냥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몸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며 체크해야 하지만요. 근데 저 여기 다리가 이게 부어가지고 가끔 그래서 누르면 여기가 이거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으셨네. 예. 뭐 회복하시는 동안에 좀 약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장마비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입원 기간이 조금 길으셨고, 근데 현재는 잘 퇴원하셔서 저희가 보통 보여주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그냥 그런 과정대로 가고 있으십니다. 이식 수술 후 새로 태어난 이은주 씨. 자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떠난 이름 모를 기증자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한테 공유해 주신 분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제 몸 잘 관리하고 해서 끝까지 진짜 아프지 않게 잘 해서 감사함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의 도리인 것 같아요. 지난 여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주최로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각 나라의 장기기증 전문가들이 모여 장기기증 문화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Donation in the U.S. There are 57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in the U.S. There are 267 transplant hospitals with 884 different organ programs. The people asking the question, do you want to put the donor designation
on your driver's license. 155 million people signed up to be an organ donor, and that represents about 55% of all people are signed up already to be donors. But we share letters, probably hundreds of letters a year from donors to recipients and recipients to donors. And but only some of them meet, and those stories get publicized often, and it's very emotional, very emotional. Right.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장기 기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나 뇌사자를 각 지역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개 민간기관들이 중심이 돼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 비행 청소년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천종호 판사는 몇 해 전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가진 장기가 좋은 데 쓰여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기증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수 류지광 씨 역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고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흡을 주신 천사님께, 저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천사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호흡을 선물해 주신 분을 떠올리며 그 깊은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식받은 건강한 폐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소중한 장기를 이름도 모르는 제게 주셨는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선물해 주신 폐를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잘 관리하여 오랫동안 기증인의 숨결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나가신 가족이 사무치게 그리우실 테지만 그때마다 기증인의 생명을 품고 있는 제가 어딘가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까요? 물론 뭐든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사람의 몸은 죽고 나서는 가져갈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철 씨는 3년 전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아들은 갑작스러운 추락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죠. 장애가 있었지만 늘 밝고 선했던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아버지는 7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100명에게는 조직을 기증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뇌사로 이제 추정된다 하면서 그런 결과를 받고 나오면서 보는데 그 중환자실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장기 기증 그 상담에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떠나는데 그냥 보기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교육받은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됐죠. 막상 장기 기증을 하고 나자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팔자가 세다, 살릴 수도 있는 아이를 보냈다는 오해와 편견이 따랐죠. 유가족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간혹 듣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좀 많이 밝은 표정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자꾸 귓가에 맴돌게 되고, 또 집사람도 우울증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고,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는 한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직 느껴지는 감정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가지고 그때 한 30분 정도를 제가 화장실 가서 펑펑 울은 것 같아요. 울면서 고마웠죠. 그러면서 다짐을 했죠. 내 삶이었던 가치관도 좀 다시 찾게 되는, 그리고 이 녀석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떠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왔다 간 거구나. 정말 쓸모없이 그냥 장의자로 와가서 그냥 장의자로 이렇게 추락사고로 이 땅을 떠났구나. 그런 단순한 남과 죽음이 아니라 이유 있는,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들은 세상을 떠나며 아버지에게 큰 깨달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최태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만 하면 숨이 차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병원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어려서는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그냥 뭐 병원에 안 데리고 가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고 살았고, 근데 뭐 제가 커서 뭐 제가 조금 일찍 사회생활도 했고 뭐 어렵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생활이 많이 지쳐서 병원을 가서 뭐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이 40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확장성 심근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7, 8년을 버티며 살다가 심장 기능이 13%까지 떨어져서야 겨우 심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처음엔 정말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근데 또 심장은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누군가가 나 대신 하늘나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그냥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태호 씨.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다시 태어나게 되자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또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귀한 심장을 주고 가신 분에 대한 그런 감사, 또 좀 늘 미안함, 또 그분의 삶까지 다시 제가 2배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죠. 오늘 최태우 씨는 어디론가 분주히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에 있는 병원. 4개월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와 심장 상태를 체크합니다. 콜레스테롤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좋고요. 살을 조금 빼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치의인 김재중 교수는 수술 후에도 늘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챙깁니다. 교수님 맡으신 분이 문자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큰 저희들은 힘이 돼요. 정말.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집에서 쓰러졌을 때 교수님하고 통화 바로 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어서 빨리 조치가 가능했지. 안 그랬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지방에서는. 심장이식 분야 전문의인 김재중 교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장기 기증을 꺼리는 우리 문화를 안타까워합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이 꺼져가는 그 생명에 내 장기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대 9명까지 새 삶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의학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숭고한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기증은 활성화돼야 되고요. 아직도 진짜 수많은 환자들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면서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오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쪽으로 좀 앉으시겠어요? 바로 장기기증 유가족인 김경철 씨와 수혜자인 최태우 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죠. 김경철님이라고 기증자분 아버님 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 많으신데.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의 만남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비록 아들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의 부모가 아니지만 두 사람은 금세 서로의 진심을 느낍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만난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지만. 선생님이나 저나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운명을 좋게 이어서 잘 가시면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꼭 그 소철 화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아, 빨리 잡아야 돼. 네. 처음 느낌은요. 일단 너무 반갑고요. 또 고맙고요. 왜 고마우시죠?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서요. 반가운 것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의 흔적을 가지신 분도 아마 이 귀한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가슴이 뿌듯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만나보니까 훨씬 저의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 이 유가족분들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좋았습니다. 가족의 장기를 기증한 후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에게 최태우 씨는 진심을 다해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귀한 이 심장을 주시고 가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시고 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증 수술이 끝나고 나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고 말이죠. 기증자 가족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족을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수술 전부터 수술 후, 기증 후, 수술 끝나고 영안실까지 끝나고 나서 저희는 1년까지 그 기증자 가족, 유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자 가족, 유족들을 잘 보담아 드려야 되겠다. 며칠 후 약간 들뜬 표정의 최태우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큰 소철 화분까지 갖고 찾아온 곳은 바로 김경철 씨의 가게. 작은 새싹을 지극정성으로 이만큼 키웠는데 선물로 가져온 것이죠. 제 마음을 담아서 가져왔으니까요. 예. 또 마침 제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예.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고. 가까운데 좋은 형님 같은 분이 생겨서 좋습니다. 친구로 생각해 주십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저희 같은 심장은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냥 내가 살자고 누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참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고 받으면서도 기쁘면서 무겁거든요. 일도 미안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러던 떠나면서 슬픈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어떤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걸로 그나마 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또 계시니까 그분의 목까지 내가 잘 살아야 두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약 없이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가족의 그 소중한 장기를 누군가가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의 많은 가족들이 여러분이 당신이 그 뇌사된 내 가족을 보면서 슬퍼했던 거 그 몇 배로 상대방이 회복됨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웃고 행복해할 수 있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장기 기증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호흡을 선물해 주신 분을 떠올리며 그 깊은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생명이지만 내 자식의 심장이고 간이고 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숨을 쉬는구나. 그게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지가 않으니까.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4명의 승훈이가 또 살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못 들어봤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승훈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구나. 사회가 그 영웅적인 행위를 기념하고 기억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공간들이 같이 확보되면은 훨씬 더 이분들이 쉽게 결정을 하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어떤 시민 정신의 발로로서 장기 기증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꽃 피어 저 들판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 꽃 피고 너 꽃 피면 같이 저 들판이 꽃밭이 되지 않겠니? 나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하나하나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증가된다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어느 곳에서 살아서 숨쉬구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연세 있으신 분은 그러더라고. 안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 근데 주위에서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했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의 마음을 심는다면 언젠가 그곳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새 생명의 열매가 자라날 것입니다.